안녕하세요. 언어발달 장애 과목 강의를 맡은 송유나입니다. 언어발달 장애 과목은 아동의 언어발달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목입니다. 자, 언어발달 장애 과목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가장 필요한 선수 과목은 뭐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언어발달 과목이에요. 언어발달 과목을 우리는 먼저 배웠어요. 한 학기 전에. 근데 기억 안 나요? 걱정 마세요. 첫째 주, 둘째 주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줄게요. 자, 그런데 요약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수단, 목적 개념, 사물 영속성 개념 기억하고 있죠? 자, 수단과 목적 개념이 왜 중요해요? 언어를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어내는 수단, 목적 개념이 없다면 말을 하고자 하는 동기나 의욕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죠. 자신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어렵고. 자, 그래서 수단 목적 개념이 언어 전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럼 사물 영속성은 뭐였죠?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것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눈앞에 안 보여도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게 사물 영속성의 개념이었어요. 사물 영속성의 개념은 점차 발달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온전히 보이지 않아도 그 물건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때 조금 더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그 물건들을 요구하게 돼요. 이때 또 더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기저귀를 저쪽 기저귀가 좋아 하면 자기 방에서 가져올 수 있는 능력도 이 사물 영속성 개념이 발달했기 때문이었죠. 자,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이 왜 중요하다고 했었더라? 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언어 발달이 느린 친구들이 왜 이러는지를 생각해보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단계들 중에서 언어 이전의 의도적 의사소통 행동 단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자, 의사소통, 의도적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의사소통의 기능이었죠. 자, 의사소통의 기능 중에서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제스처나 행동들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자, 사물 요구하기였나? 행동 요구하기였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언어 발달 때 약간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못 다뤘던 대화 능력, 이야기 능력, 읽기 능력의 발달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대화 능력이나 이야기 능력, 읽기 능력의 발달들이 왜 중요해요? 네,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이러한 능력들을 보이게 되는데 말만 트인다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상대방과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하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지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 학령기 언어 발달에서 조금 더 다루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7, 8세가 되면 읽기 시작하는데 읽기 능력의 발달이 무조건 글만 된다고 읽느냐? 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 그 전의 능력들이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의미적, 구문적, 형태적, 화용적 하나? 의문적? 이런 뭐뭐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많이 배웠어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배웠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말르진 아동, 단순 언어 장애, 이중 언어 장애, 이중 언어 아동, 미안해요. 뭐 읽기 장애, 그리고 언어 장애를 동반하는 자폐성 범주 장애, 지적 장애, 청각 장애 이런 친구들이 언어적 영역에서 의미적, 구문적, 형태적, 화용적, 의문적 이런 부분들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보이는지 우린 나눠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이렇게 배울 건데 배우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치료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검사 도구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야 돼요. 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영유아 아동의 언어 발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생후 4개월에서 36개월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검사예요. 이런 검사들이 순서들이 나와 있죠. 이러한 검사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아까 활용론, 구문론, 의문론 배웠던 것들에서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나? 어려움을 보이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검사 도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영역별로도 나눠줄 수도 있어요. 연령별로도 나눌 수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중간에 보면 프레스라는 검사, 취약전 아동들에게 수용 언어, 표현 언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하는 검사인데, 자, 이런 검사들, 뭐 수용 어휘, 표현 어휘를 볼 수 있는 검사들, 뭐 구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 구문 의미에는 어느 정도 하는지 확인하는 검사, 언어 문제는 어느 정도 언어 문제 해결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아는 검사, 뭐 학령기 아동을 위한 검사, 발음을 위한 검사 굉장히 다양해요. 심지어 요즘은 화용 언어는 옛날에 체크리스트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규준화된 메타 화용 언어 검사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사소통 장애 진단 과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적어도 이건 언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넘어갈 수 있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언어발달 장애 과목을 배우면서 가장 오랫동안 배우게 되는 건 자바라 평가예요. 자연스러운 발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의 발화를 수집해서 전사해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가 어려움을 보이고 있나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죠. 근데 왜 자바라 평가 배워야 되죠? 아까 앞선 검사들은 사실 훈련만 되고 트레이닝만 되면 사실 언어 재활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해도 무방해요. 근데 자바라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것도 훈련되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우리만의 무기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리고 이 자바라 평가만큼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물론 임상 환경이 되면 조금 더 간략하게 평가를 하게 되겠지만 이 검사를 통해서 아이를 조금 더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건 맞죠. 특히 이런 선생님하고 어떤 교재나 교구를 놓고 이 상황에서 지시를 따르며 활동할 수 없는 친구들, 어린 연령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평가 도구예요. 평가예요. 자, 그럼 그럼 우리가 평가를 잘했으면 어떠한 약속이 있어요. 평가 보고서를 쓰는데 그 약속을 우린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 크게 이틀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이틀은 가르쳐 줄게 라는 게 보고서 작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평가했을 때 평가 보고서, 그리고 뭐 중간 평가 보고서, 종결 평가서 어떻게 써야 될지. 또 하나, 내가 치료를 하고 있을 때 치료 활동 계획서는 어떻게 쓰고 치료 활동 보고서, 그 계획을 다 하고 치료했을 때 그 뒤에 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자, 그 뒤에는 우리는 치료를 이렇게 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 치료는 뭐 스크립트, 이렇게 일상적인 활동들을 치료 안에 녹여서 놀이하면서 활동하면서 아이에게 일상적인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언어 표현들을 스크립트 정해놓고 표현할 수 있게 가르치기도 할 거고요. 뭐 언어적인 의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달이 덜 된 친구들에게는 그림을 교환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들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치료 중재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언어발달 장애 과목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어발달 장애 과목에 들어올 때 반드시 올려놓은 이 아동 언어 장애 진단 및 치료 2판을 반드시 사오셔야 돼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과목도 이해할 수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아주 높은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을 해서 저희 교원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 주마다 쪽지 시험을 볼 건데 그 주에 배운 내용을 바로 쪽지 시험으로 볼 거예요. 물론 한 5분 정도 공부할 시간 줄 거예요. 중간중간 많이 물어볼 거고. 자, 그런데 틀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답 노트를 작성해 올 거예요. 오답 노트를 잘 작성해 오면 평소 점수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약속들 잘 지키면서 언어발달 장애 과목 참여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